자, 반도체 공학, 이번 학기가 이제 반도체 공학, 반도체 공학, 원이에요. 내 강의는 판서 강의를 할 거예요. 판서 강의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쓰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저작권 시비가 붙으면 굴자고. 그래서 판서 강의가 학습 효과도 가장 좋고 그런 문제도 없고 여러분들 활용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북을 충실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텍스트북이 진짜 그 필요한데 나 경제도 너무 어렵다. 오세요. 자, 반도체 공학 1인데 2학기에는 반도체 공학 2도 있어요. 반도체 공학 2도, 그죠? 그래서 반도체 공학 1하고 반도체 공학 2가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교과목이라고 하면, 3학년 때 반도체 공학 1, 2가 있고요. 또 조금 교과 과정이 조금 구성이 잘못돼서, 3학년 2학기에 모두 또 같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IC라는 것이 있어요. 디지털 IC. 이거는 학기 구성이 잘못돼서 있으니까 나중에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에 아날로그 IC가 있어요. 아날로그 IC가 있어요. 또 혹이라도 이번 학기에도 강의 진행하는 중에 칠판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하다 보면 오타는 여러분들이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표기가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내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고치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돼요. 아날로그 I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회로 공정이 있어요. 직접 회로 공정.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4학년 2학기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여지껏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교과목인데 이 아날로그 IC하고 디지털 IC를 하려고 그러면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전자회로 1하고 전자회로 2를 알아야 이 전체가 합쳐진 교과목이 아날로그 IC하고 디지털 IC예요.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돼 있기를 이 아날로그 IC, 디지털 IC, 그 다음에 전자회로 1, 2가 반도체 분야가 아닌같이 그림이 그려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니까 전자회로 2 전부 반도체 분야예요. 원래 반도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일부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거 들으려면. 근데 이걸 다 알아야 디지털 IC, 아날로그 IC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게 3학년 2학기 들어가서 이걸 이해하는 게 전자를 안 배운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 필요하면 나중에 이거 변경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교과목을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할 때 나 반도체 분야를 충실하게 들었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돼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전자 시스템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거는 필수로 여러분들 이미 듣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선택으로 해서 들어두면 반도체 과목을 충실히 들었으니까 회사 취직할 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를 다시 지우고 우리가 반도체를 배우는데 이제 반도체 공학 1, 2에서 3학년 때 배우는 반도체 공학 1하고 2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뭘 배우는가 하면 반도체 소자를 배우는 거예요. 반도체 소자, 오늘은 욕심 안 내고 차분하게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 그런데 이 반도체 소자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인가 하면 이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은 생소한 스타일이죠, 그죠? 전체 그림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면접 들어가면 압박 질문을 받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 1, 2에서 배우는 게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소자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반도체 소자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어디에 사용되는 for what 같은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질문을 던지듯이 강의를 진행하면 스스로 답을 먼저 만들어서 나랑 맞춰보는 일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위한 건가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를 위한 반도체 소자예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적어 봐야죠. 이제 뭐 있어요? DRAM 있어요. 그죠? DRAM.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SRAM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되는 건 알지만 SRAM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즘에 저장장치로 가장 많이 쓰는 플래시 메모리 있어요. 그죠? 플래시 메모리. 그러면 반도체 소자가 어떤 용도로 쓸 건가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냐면 여러분들 또 요즘에 많이 신문지상에서 정부에서도 트리거링해서 막 이렇게 붐업하려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 LSI라고 얘기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난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죠? 난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난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뭐 있어요? CPU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도 있을 거고, 또 뉴메리컬 프로세스 유닛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 이미지 프로세서, 여러분들 많이 하는 이미지 센서라고 해도 좋은데 이미지 센서 있고, 그죠? 또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언급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시야예요. 그럼 어디를 쓰냐 하면 여러분들, 자, 통신용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뭐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뭐로 만드는? 그래서 전부 반도체란 말이에요. 자, 통신용 기기. 전부 반도체니까 알아야지. 통신용 기기 만드는데 반도체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또 뭐 있어요? 요즘에 부품 없어서 난리 났다고 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자동차용 반도체. 그죠? 또 통신용 기기만 있어요? 컴퓨터용, 제어용, 전력용, 또 초고주파용. 그죠? 또 여러분들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쓸 거. 신호 처리용. 이 세상 모든 게, 뭐 가전용 쓸까요? 가전기기용. 모든 게 반도체란 말이요. 이 시스템들에 들어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일에 관련되는 반도체 소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반도체 소자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 얘네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추상적인 용어로 하면 고속으로 동작하는 소자이고 또 저전력이어야 되고, 그죠? 고속이고 저전력이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리면은 요것도 한번 더 쓸까요? 고신뢰성. 오래 써도 안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고신뢰성. 이 세 개를 모두 뭉뚱그리면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성능 반도체 소자가 필수적인 거예요. 고성능 반도체 소자. 이 고성능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야 얘네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내가 제품을 팔아서 또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이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LSI든 통신용 기기든 컴퓨터든 이 모든 것들에 가장 이것도 하나 쓸까요? 근데 요즘 또 우리 한국에서 또 가장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디스플레이, 그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반도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가 미스팻이라는 거예요. 미스팻.
미스펫. 다르게 하면은, 이거 풀어서 쓰면 이래요. 메탈,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얼굴이 나오도록 가능하면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또 뒷꼭지만 나올 때도 있고 이쪽에 할 때는 그것도 잘 참고 견디세요. 원래는 내가 웃음이 많고 밝은 표정의 사람인데 강의에만 아무도 없는 데서 진행하다 보니까 표정이 없어졌어요. 이 표정이 원래 내 표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미스펫이라는 건데 이걸 한글로 하면 절연 게이트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카테고리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미스펫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면접할 때 이제 면접해야 되는 질문지 중에 하나가 MOS FET라는 거예요. MOS FET. MOS FET고, 또 요거는 그러니까 요 MOS FET는요. MOS FET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의 대부분이 요 MOS FET예요. MOS FET. 그런데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용하고요.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의 일부는 모스펫이 아니고 TFT예요. TFT. 그런데 얘나 다 요 미스펫이 공통 구조예요. 절연 게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직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특히 다른 과에서 온 학생도 모르고 우리 3학년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3학년들한테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완전히 남의 세상 같이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 어쨌든 지금 전체 그림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모스펫이나 TFT가 최종 가장 여러분들 많이 들은 거고, 전공 면접 들어가면 이거 대답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소자의 가장 대표적인 최종 골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차세대 소자로 많이 사용되고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소자들에는 뭐 핀펫이라는 것도 있고, 핀펫은 지금 쓰이고 있지만, 그 다음에 GAA라고 얘기하는 FET도 있고 얘네들도 있는데, 얘든 어떤 거든 간에 이 모두 다 뭐가 핵심 구조가 미스펫이라는 거예요. 미스펫. 그러면 반도체 공학 1, 2의 최종 마지막 단계는 소자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거 이런 용도로 회로나 시스템에 들어. 이 회로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소자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또 그리고 가장 복잡한 단계의 소자가 요 미스펫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 1, 2를 배워서 마지막에 2학기 끝날 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회로 시스템을 배우는데, 미스펫을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자, 여기 내가 살짝 한번 비켜서 녹화 스모그만 하고, 미스펫 구조를 여기다 한번 그려줄게요. 미스펫보다 MOS FET 구조를 그려줄게요. 왜 지금 강의를 이런 스타일로 하고 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내가 요약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이거는 지금 이 MOS FET는 1학기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는 주제인데, 2학기 배우고 나서 이제 4학년 때 면접 단계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MOS FET의 구조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우리 이런 거예요.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안 가봤죠?
북한산이 있는데 형제봉이 있어. 형제봉이 이 모스펫 같은 최종 타겟이에요. 골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도 있고 또 미리부터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또 어디 가면 잠깐 쉴 수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구간에 가면 꽃이 피어 있는 데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꽃도 있고 또 약수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하면 덜 지루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 길을 갈 때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인데도 굉장히 지루하든지 막연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래요. 아직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어요. 2학기 되면 다 알게 돼요. 기판이 실리콘 기판이야. 이게 실리콘 기판인데 P형 실리콘 기판이에요. 아직 P형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P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칠판의 그림이 좀 삐딱해도 여기서 강의하는 분은 나란히 보이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쓸 수 없어요. P형 실리콘 기판이에요. 여기에 이제 칼라도 풀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메모하면서 따라와야 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게이트 전연체가 있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내가 표시했는데 여기에 인슐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녹색이에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SiO2라고 얘기하는 산화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질, 우리가 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사이드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를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불러요. 게이트 옥사이드. 게이트 전연체.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요 위에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가 요게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게이트가 이렇게 금속의 형태로 도체같이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판이 P형이에요. 그죠? P형을 쓰는 이유도 나중에 2학기 때문에 다 배워요. 여기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데 소스하고 드레인은 뭔가 하면 P형하고 반대되는 타입으로 이렇게 여기에 N형으로 높게 도핑 되어 있어요. 여기다 N에다 플러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도핑이라는 것이 높게 되어 있는 거다. 뭐가 숫자가 많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요쪽에도 이렇게 N타입으로 높게 된 도핑이 있어요. N타입으로. 여기에 다시 금속 단자가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내가 P금을 치면은 금속 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P금을 치는 규칙이 금속 단자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금속 단자가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이 단자를 꺼낸 게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레인 단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단자를 꺼내놓은 게 뭔가 하면 이게 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레인 게이트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을 가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VGS라 그래서 VGS는 게이트 전압이라 그래요. 게이트 볼테이지라고 얘기해요. 볼테이지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전압이 또 하나 더 가해져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DS라고 얘기하고 VDS는 드레인 전압이라고 그래요. 드레인 볼테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조금 간단 한 단자 내가 빼놓고 얘기해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내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 모세피티 구조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특성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기적인 특성. 그러면 여기 가해진 전압이 VDS가 있고 VGS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I 드레인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로는 I 게이트 전류가 흐르고요. 요 반대 방향으로는 I의 S라고 이야기하는 소스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모세피티의 구조에 대해서 정기적인 특성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있는 ID, IG, IS가 여기 인가된 전압 VDS하고 VGS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서 시스템을 구동하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메모리에 읽고 쓰고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설득을 할 때 그림을 많이 쓰세요.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걸 보겠다는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뭔가 하면 여기 드레인 전류예요. 드레인 전류. 그러면 VDS의 변화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VGS에 따라서도 드레인 전류 I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에 쓰고 회로에 쓰는 거예요. 이걸 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걸 보는데 얘네들이 뭐를 결정하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작 속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구동 능력은 어떻게 되고 같은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능을. 그래서 이걸 보려 그러는 중이에요. 이 P형 기판에 요거 이렇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 덩어리예요. 이걸 보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미스펫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요게 M이고요. 요게 메탈이잖아요. M. 여기가 인슐레이터 I. 여기가 세미컨덕터 실리콘 S. 이래서 MIS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절연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 옥사이드라는 녀석이 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DC 전류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절연용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뒤에 가서 배우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이런 거예요. ID, IG, IS 특히 ID가 VDS나 VGS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ID가 VDS에 따라서 VGS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뭐가 결정할 건가 하면요. 뭐가 결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반도체가, 이 소자가 첫 번째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실리콘인지 또는 옥사이드가 어떻고 뭐 이런지, 그죠? 재료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인지가 첫 번째 중요해요. 내 강의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재료는 정해졌어요, 그죠? 그럼 재료 정해졌으면 뭐 해야 돼? 소자 구조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죠? 수평 구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직 구조도 설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직 구조는 면적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돼요. 근데 수평 구조, 수직 구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전류 방향하고 전류와 평행한 구조를 수평 구조라고 얘기하고 수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 전류와 수직인 단면적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수평 구조, 수직 구조가 결정해요. 요 상관관계를. 이걸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설계도 하고 써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설계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설계까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만드는 과정이 뭐야? 제조 공정. 제조 공정도 얘네들을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 만들어졌어요. 뭐 도핑도 하고 금속도 뭐 이런 온도에서 처리하고 뭐 공정 아직 그거 안 했지만 제조 공정에다가 또 뭐 할 거예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스 걸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바이오스 걸기 전에 지금 내가 동작시키려는 환경이 어떤지를 동작 환경 여기 앞에 넣을까요? 동작하는 환경인데 동작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온도예요. 온도. 지금 이 반도체 소재가 어떤 온도에서 사용하는지. 재료, 수평 구조, 수직 구조, 그 다음에 제조 공정, 그 다음에 동작 환경,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뭐를 가한다? 여기 있는 같이 바이어스. 전압이에요. 근데 이 전압엔 내가 요거라고 얘기했지만 전압은 전기적인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광소자인 경우는 빛도 있을 수 있고 또 압력 센서 소자에는 압력도 있을 수 있고요.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도 있을 수 있어요. 열 센서인 경우. 온도가 아니라 열하고 온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열. 이런 것들이 바이어스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걸 다 다루려고 그러면 이제 1장부터 가야 돼요. 1장부터.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면접 단계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반도체는 수업 시간이 면접 준비 시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우리 학부 출신들은 반도체 분야에 전공 면접 들어가면 다른 어떤 학교에 비해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도 했고 잘 따라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늘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도 조금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거 왜 하는지 또는 뭘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염두에 두고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쓸모없이 그냥 막 이론만 달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왜 하는지 알아? 여러분들 실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아이디를 염두에 두고 하면, 이거 아이디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가 뭘 결정한다? 전류 구동 능력도 결정하고, 뭐 동작 속도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요. 또 메모리에 쓰고 있는 시간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를 따져가면서 면접 들어가서 내가 공정 파트를 맡든지, 소자 파트를 맡든지, 또는, 임플란테이션 하는 파트를 맡든지, 열 처리하는 파트를 맡든지, 메탈 공정을 맡든지, 이런 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지를 인식할 수 있게 강의를 해줄 거예요. 결정 요소가 뭔지를 보는데, 이 결정 요소는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재료, 온도, 공정 구조, 바이어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 요소를 조각조각 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면, 그 대신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묶을 까 하면, 재료하고 온도는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한꺼번에 묶고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수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수직 구조가 어떻게 되고, 바이오스 의존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들로 자꾸 풀어서 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말고도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 강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최종 타겟이 요거인데, 여기에 아이디를 알려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전체를. 여기 얘기하는 건, 그런데 딱 하나만, 한 말만 더 하고 할게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뭐냐면, 반도체의 정기적인 특성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반도체 내에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반도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한 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1장부터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 스타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겁게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경쟁 있게 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제한 조건이 있어서 수업은 굉장히 빡세게 하되, 최대한 나도 열심히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고 잘 따라오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하세요. 그럼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지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번 시험용으로 한번 보내세요. 30초 이내에 안 와 있으면 출석 체크 안 해줄 거예요.